대한민국에서 내 집 마련이 사실상 불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은 집을 가지면은 죄의식을 불어넣습니다. 자,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 사기를 피해를 당한 분들이 지금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 걱정 없는 하늘에서 편히 쉬세요. 네, 그래서 지금 지금 여러 가지로 좀 안 좋은 소식들이죠. 그래서 지금 한국적인 사회는 집을 산다. 네, 이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이랬던 사회적인 편견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무주택자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거의 한 50%예요. 무주택자가. 자, 이것이 바로 저는 사회 구조적인 요인들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영의 문제가 아니에요. 보수 진보 이런 문제가 아니고 한국적인 사회는 어떻습니까? 이전부터 고려 시대도 있었죠. 그다음에 조선 시대도 있었습니다. 자, 이때는 철저한 계급 사회였죠.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양반이었습니다. 네, 일명 이 사람들이 지주가 되죠. 땅을 가진 지주가 되는데, 그다음에 땅이 없는 사람들은 신분이 어떻습니까? 양반이 아니죠. 이런 사람들은 양반이 땅을 빌려주고, 네, 소장농이라고 합니다. 소장농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저 양반들에게 돈을 줍니다. 자기가 가져가는 돈은 얼마 안 돼요. 그럼 양반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네, 우리가 지금 양반이 아닌 사람들, 네, 그런 여러 가지 계급들이 있죠. 네, 소장농도 있고 상민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땅을 사는 것을 굉장히 싫어한다. 네, 양반만이 집을 가져야 되고 땅을 가져야 된다라는 인식들이 지금 깊게 뿌리 박혀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이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의식 중에는 우리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입장에서는 소장농이 땅을 산다는 것을 죄를 지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이렇게 이 지경으로 만든 현실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집값이 이제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집값이 지금 수직 낙하해서 많이 떨어졌죠. 10억 아파트가 지금 5억이 됐어요. 자, 이러면 어떻습니까? 집을 사기 쉬워지죠. 돈 있는 사람들은 이전에 10억짜리 한 채를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5억짜리 두 채를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알지. 자, 고기를 한 번도 먹어본지 않은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그러면은 집값이 상대적으로 싸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무주택자들이 집을 살 수가 있겠죠. 네, 집값이 그만큼 싸졌으니까.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집을 가진 사람들이 집을 이제 못 사게 하는 겁니다. 집 사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조선시대 때 있었던 양반대에 있던 자세로 지금 세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한국의 현실입니다. 네, 지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유시민 이 사람이 우리가 진영의 논리가 아니란 거죠. 지금 진보 보수 이런 논리가 아니고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이런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동산을 샀을 때 죄의식을 준다는 거다. 죄의식. 그래서 부동산을 사는 것을 나쁜 사람이라고 취급하는 겁니다. 이거를 무의식 중에 계속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가스라이팅을 계속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무주택자 비율이 많고, 그리고 전세 사기를 당하면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무주택자들은 어떻습니까? 10억에서 5억이 됐다. 이제 집을 사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모든 방송에서 유튜브라든가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집을 사지 마라, 또 폭락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못 사는 거죠. 그러나 정작 어떻습니까? 유시민 이 사람이 집을 가지지 못한 무주택자들에게 집 사지 마세요, 이건 누구한테 얘기하는 겁니까? 집을 가진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을 가지지 않은 사람에게 집을 사지 말라는 거죠. 정작 자기 자신은 어떻습니까? 네, 강남에 고급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평가 차익을 보시면 6억. 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럼 내로남불 이 비판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옛날 기사예요. 지금 다시 등장해서 지금 나와서 지금 집 사지 마라 선동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겠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은 집을 사기가 굉장히 어렵다. 왜?
집을 가진 사람들이 집을 가지지 않은 사람에게 이렇게 집을 사지 말라고 집값이 떨어질 때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그리고 김수현 정책실장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전 정권에 부동산은 끝났다. 이 책이 지금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누가 삽니까? 무주택자들이 사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 책을 보면서 안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우 집을 가지지 않아서 나는 다행이구나. 여러분들 집을 가지는 게 지금 어떻습니까? 성경 우리 고대에 보면은 성경에도 나와 있죠. 네, 반석 위에 집 사라고. 반석 위에 집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종교에 관한 서적들은 다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마태복음 7장 21절 그리고 누가복음 그리고 고린도전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반석 위의 집이란 거는 여러 가지 비유의 의미도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은유법도 쓰고 인생의 지혜에 관한 것들을 이제 반석 위의 집이라고도 합니다. 집을 사라고 하죠. 집을 지으라고 하죠. 옛날부터 수천 년 전부터. 근데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집을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라고 자꾸 세뇌를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채 내가 살 집이에요. 내가 살 집. 내가 살 집을 일채 갖고 있는 거 이거 죄입니까? 죄가 아니죠. 가족들이 오붓하게 살 수 있는 그리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공간 이게 바로 정말 이거는 필수적인 겁니다. 의식주 중에. 그런데 한국 사회만 이렇다는 겁니다. 한국 사회만. 내 집 마련이 나쁜 짓이라고 지금 계속 이렇게 지금 집을 가진 사람들이 선동을 한다. 김수현 이 사람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과천 재개발로요. 떼돈을 번 사람입니다. 떼돈을. 부동산 투자로. 그리고 재개발 투자로 떼돈을 번 사람이에요. 자기는 벌어도 돼. 네. 그러나 무주택자들은 절대로 이렇게 부동산을 사서는 안 된다. 부동산은 끝났다. 고맙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명의 지금 오늘 얘기를 또 사람이 누굽니까? 하는 총재. 부동산이 이제 사기가 쉬워졌습니다. 특례 대출도 나오고 지금 여러 가지로 규제를 풀고 있죠. 집값도 싸졌죠. 내가 살 수 있는 범위에 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하는 총재가 뭐라고 합니까? 부동산 불패 계속될지 다시 고민해야 된다. 집 사지 마라는 거죠. 무주택자들은 집 사지 마라. 이 사람 무주택자입니까? 이창용, 이 총재? 아니죠. 양반의 어떤 잘못된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예, 우리가 일명 쌍놈이라는 사람들, 하급층이라고 하죠. 하부계층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특히 소장농, 집을 사면 안 되는 거예요. 땅을 사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겁니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계속하면서 무주택자들에게 세뇌를 시키는 겁니다. 네, 집을 사야 됩니다. 여러분들 집 한 채는 있어야 된다. 저는 다주택자가 되지 말라고 하지 여러분들이 필요한 집은 필요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부동산은 사이클이죠. 자, 지금 바닥권에 이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바닥권에 여러분들 10억짜리가 있어요. 10억짜리가 이제 5억이 됐습니다. 5억이 됐어요. 이 5억이 될 때 이제 바닥에 근접합니다. 자, 모든 부동산의 사이클, 주식의 사이클은 무엇입니까? 정점이 있고 저점이 있죠. 이거를 끝없이 오고 갈 뿐입니다. 영원히 오르거나 영원히 내려갈 수는 없어요. 재화이기 때문에. 거래의 수단이 거대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재화이기 때문에. 그런데 바닥에 이르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많은 전문가들 지금 유튜브 방송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지금 집값 걱정할 때 역대급 지금 나와서 끔찍한 무너진다 이러고 한문도 분이 나와서 지금 얘기하죠. 지금 제가 부동산을 쳤어요. 그러니까 다 지금 어떻습니까? 폭락의 얘기밖에 없습니다. 40% 폭락도 무조건 온다고 하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세요. 폭락 이제 시작입니다. 이 사람만 이렇습니까? 전부 다 그래요. 집값 폭락 건설사부도 지금 이제 저는 1년 전에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닥에 이르렀으니까 바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더 어떻게 얘기합니까?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그래서 대한민국은 집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밑에도 다 나옵니다. 지금 집값 안 올라요. 결정적인 집값 절대 안 오른대요. 지금 여기 있죠. 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집값 폭락 지금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지금 폭락 진짜 이유라고 그러고, 네, 그리고 이현철 분 나와가지고 지금 3초 만에 알 수 있다. 집값 폭락 신호 이러면서, 예, 그리고 이때쯤 멈춘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언제 얘기합니까? 지금 날짜를 얘기 안 합니다. 몇 월 며칠 얘기 안 하죠. 몇 월 며칠 얘기하는 사람은 미풍선생밖에 없습니다. 근데 자기는 이때쯤 멈출 거라고 얘기를 다 해줍니다. 이때쯤 멈춘대. 좀 보세요. 전부 다 이때쯤 멈춘대. 멈춥니까 그때?
아니죠. 이때쯤 멈춘대. 이때 멈추고 다 지금 제목이 다 이때쯤 멈춘다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언제 멈추는 거예요? 사이클을 모르는 거야. 시간을 모르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합니다. 집값 폭락 뭐 결국에는 이걸 뭡니까? 후회한다. 그리고 이때쯤 멈출 거라고 다 얘기하는 거죠. 얘기해 줍니까? 시간에 대한 개선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시간을 얘기해 줍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10억 아파트가 여러분들 5억이 됐어요. 그럼 무주택자는 이제 사야 되겠죠. 네, 가격이 오르냐 내리냐를 떠나가지고 살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어떻습니까? 바닥에 이르게 되면 만약에 어떻게 돼?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겠죠. 왜? 급매물들이 정리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팔 사람 중을 다 팔은 거예요. 더 이상 팔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급매물이 정리죠. 그러면 5억 원 아파트가 됐어. 그럼 이제 금리를 올릴 수가 있나요? 금리도 이제 못 올리죠. 자, 그러면서 이게 이제 약간 올라갑니다. 6억 정도가 됐어요, 만약에. 자, 6억이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무주택자들은 6억이라는 아파트를 이제 10억에서 6억이 떨어진 거를 4억이나 떨어진 거죠. 처음에는 5억이나 떨어졌으니까 5억짜리가 5억이 됐어. 10억짜리가 5억짜리 했으니까 5억짜리 했다. 그래도 4억은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무주택자가 6억에 접근할 수 있냐? 못합니다. 왜? 자기는 이전에 저점을 찍었던 5억만 생각하는 거예요. 5억이 내가 살 수 있는 집값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6억이 되면 당연히 못 사는 거죠. 그러면서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금리 인하가 됩니다. 금리 인하. 네, 더 이상 금리가 오르지 않는데 왜 집값이 떨어집니까? 그럼 금리가 인하되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6억 이제는 6억 5천이 되는 거예요. 6억 5천. 살 수 있나요? 못 사죠, 무주택자들은. 왜? 이전에 찍었던 5억밖에 생각 안 하니까. 그럼 결국에는 무주택자가 살 수 있는 기간이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책꼭지예요, 꼭지. 이게 무주택자들이 사는 곳입니다. 예. 항상 이렇습니다. 반복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안 삽니다. 이 바닥에서는 절대 안 삽니다, 이거. 왜? 집을 사지 말라고 하는 모든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그리고 집값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최저점을 찍었던 5억밖에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기가 어렵다. 대한민국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특례 보금자리 이론도 보니까 지금 한도가 거의 뭐 50% 지금 다다르고 있습니다. 39조 원 중에 17조. 거의 뭐 45% 이르렀죠. 이거 2달 만에 이렇게 됐습니다. 왜? 조건이 좋으니까. 금리가 싸고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으니까. 그런데 특례 보금자리론은 누가 신청합니까? 무주택자들이 신청합니까? 안 하죠. 갈아타기입니다. 이거 무주택자는요 20%밖에 안 돼요. 20% 안 됩니다. 그 갈아타기도 있고 이전에 뭐 집을 팔고 나서 그 다음에 네 잠깐 뭐 지금 이제 세입자로 잠깐 있다가 이제 이분들이 이제 무주택자이 되겠죠. 기존에 주택을 갖고 있다가 일시적인 무주택자들이 사거나 아니면은 애초부터 갈아타기 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주택자들은 안 삽니다. 절대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대부분이 갈아타기다. 일시적 무주택자도 어차피 갈아타기니까 살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우리는 왜 살 수 없는 구조가 되냐? 양반에 대한 이 계급화 때문입니다. 이게 정말 뿌리 깊이 남겨져 있다. 소장농들은 빌려 써라. 그게 뭡니까? 이게 바로 전세제도죠. 전세. 월세죠. 월세. 평생 너희들은 남의 집에서 빌려 써라는 겁니다. 돈을 주고. 그 문화가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에서 이제까지 수천 년 동안 뿌리 내려왔기 때문에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유시민 그리고 김수현 여러 가지 전문가들은 방해를 한다.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죄의식을 불어넣는 것으로 계속적으로 암묵적으로 세뇌를 시키고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무주택자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이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